정책들이나 마인드들 다 있으시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요거 이제 기획 시리즈는 작년 하반기부터 네. 이제 화성시에 한 10여 개의 복지관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이제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해서 10여 개가 있는데, 한편으로 이제 아무래도 시 정책도 그렇고 이제 복지, 이제 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조금 중요시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든 사회복지 사협회든 등등 해서, 근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제 시민들의 복지의 또 최일선은 복지관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주요 정책들도 반영하기도 하고 가장 친밀하게 올 수 있고, 나머지 분들의 이제 어떤 단체를 생각을 하고 어떤 정책적으로 보지만 이제 실제적인 현장은 아마 복지관이라서, 그래서 한 번쯤은 화성시에 여러 복지관인데 그래도 한 번쯤은 이제 그 뭐랄까 소개, 홍보, 뭐 그 사실은 그 컨셉으로 잡았거든요. 네. 굳이 뭐 여기서 어떤 뭐 정책적인 부분보다도 어떤 부대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그런 것들을 한번 시민들에게도 알 권리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요.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관, 그러니까 아래팀 장애인복지관을 그래도 어떻게 이제 4월 달에 맞춰서 이렇게 스케줄이 잡혔더라고요. 처음에는 언제 할까 하다가 이제 노인복지관부터 시작을 했는데 또 그렇게 또 스케줄이 맞춰지더라고요. 딱 시기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서 더 늦추면 안 되겠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복지사님한테 좀 강하게 푸시해서, 강하게는 아니고 아무튼 부탁을 해서 네. 이번 4월 초에 했으면 좋겠다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4월에 또 장애인의 날이 있다 보니까. 그니까요. 네. 딱 시기적으로 화성시는 아무래도 이제 두 군데 대표적으로 네. 있으니까 아마 4월에 두 장소 아마 계속해서 하면 했다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화성시에는 복지관들이 다 위수탁 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면 할수록 이제 참 신기한 게, 이 화성시가 어떻게 이렇게 꾸밀려도 꾸밀 수가 없는데 전부 전 복지관이 위수탁자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일반 사회복지법인 그쪽에서 하고, 네. 종교로 보면 종교도 고루 분포해서 제 3대 종교 네. 단체들이 각각 나눠서 하기도 하고, 네. 유일하게 이제 아마 나래을과 이제 동탄 노인복지관은 이제 같은 학교법인 쪽으로 해서 하고, 거기는 어차피 이제 분립돼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됐으니까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됐더라고요. 예. 아무튼 제 생각에는 위스탁을 하긴 했지만 또 전문적인 그런 기관에다 맡기는 게 또 맞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제 복지관이 어려움을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화성 시민한테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타격이라면 타격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갖고, 그래서 좀 더 다른 복지관들이 이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뭐 어떤 뭐 세부적인 행정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활동하거나 운영하는데 위축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은 좀 갖고 있긴 하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특히 이제 복지 분야에서는 해당 전문가들에게, 전문 단체에 맡기는 게 사실은 그런 운영의 누수도 없고 그런 부분 때문에 더욱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이제 관장님 잠깐 뵙고 이제 그래도 그냥 뵙지도 않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네. 뵙고 네. 사진 한번 찍고 네. 한두 가지 정도 질문만, 네. 대부분 이제 복지사님이 준비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제 일을 쉽게 하는 거지만 그 준비해 달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뭐 관장님과 이렇게 인터뷰 통해서 얘기 나누는 부분 해서 하면은 제일 좋은 방향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복지관에서 이렇게 알리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 달라, 그런 그 부분을 협조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아마 준비된 내용 그대로 아마 나가긴 할 거고, 거기에 이제 사진이나 배역, 관장님 그런 멘트들은 아마 별도로 조금 더 추가해서 나갈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그 관장님 소개부터 해주세요. 뭐 예정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쪽 분야에서 또 관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중요한 위치기도 하고.
네, 사실 이제 제가 장애인 복지를 네. 이제 현장에서 하다가 한 네. 10년 정도 서울에서 장애인 아. 복지관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네네. 법인으로 예. 발령이 나서 아. 이제 법인에서 한 5년 정도 근무하고 다시 현장으로 오게 돼서 사실 이제 예. 개인적으로는 예. 법인에 있으면서도 네. 뭐 많은 걸 또 배우고 또 개인적으로 성장도 했지만 네. 그래서 현장에 대한 그림이 항상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현장에 음. 오게 돼서 좀 개인적으로 참 예, 음. 좋은 일이라고 예, 예. 생각하고 보람 있고요. 있다. 예, 보람 있게 예. 또 제가 또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를 해서 또 장애인복지관으로 네. 이제 또 기관장으로 오다 음. 보니까 이제 예. 그것도 또 인연이 네. 이렇게 또 예. 이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화성시에 이제 저도 오게 됐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사실 이제 이전에 이제 법인에 있으면서 음. 전국적으로 복지관들을 이제 저희도 이제 운영을 하면서 네. 이제 뭐 이제 지역적인 부분들을 음. 많이 이제 보기는 하는데 좀 화성시가 또 제가 이제 알기로는 네. 정말 이렇게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음. 많이 이렇게 지원을 예. 해주시고 네. 또 열정도 있으신 음. 걸로 네. 알고 또 최근에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또 진행하면서 시장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보니까 예. 시장님도 참 그 사회복지에 대한 생각이 이제 네. 좋은 쪽으로 정말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예. 저도 이제 시장님과 이제 작년 연말인가 이제 인터뷰하면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어떤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예. 뭐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무조건적인 이렇게 평준화된 그 복지보다도 네. 정말 필요한 대상자들한테 복지 혜택을 주는 게 맞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저기 이제 짓고 있긴 하는데 하다못해 이제 그 구역 권역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문화센터 그런 짓는 그런 건물 짓는 것도 사실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복합문화센터든 그런 체육센터들이 생기면 정작 이렇게 그 필요한 사람들의 혜택이 가지 않고 보통으로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서 그런 누리는 혜택밖에 더 되겠네요. 물론 그것도 복지에 속하긴 하겠지만 정작 이제 취약계층이나 정말 그 필요한 분들한테 그런 시민들한테 그런 복지 혜택이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신 게 뭐 무상교통 네. 그 부분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논란도 많긴 했지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셨구나.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요청드린 자료는 다 받긴 했는데 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아무래도 현장에서 또 오랫동안 활동하셨고 지금도 계시니까 사실 저희들은 잘 모르겠어요. 일반인들은 뭐 이제 저희 이제 사실은 사촌 누님도 그 복지 장애인 복지 쪽에서 한 25년 가까이 넘게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여기 미랄복지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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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네. 지금은 이제 평택 쪽에서 별도 법인으로 그쪽에서 한 25년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도 그쪽에 이제 외부에 다른 데 있으면서 이제 같이 동행 취재도 하고 하다못해 이제 해외 취재까지 나가도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긴 했지만 원래 이제 장애 분야가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되게 다분화돼 있잖아요. 네. 네, 그 뭐지? 뭐랄까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또 많이 또 여러 네. 단체도 있고 또 특성도 틀리고 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일반 그런 종합사회 복지관보다도 어떤 사업이나 운영하는 데서 더 다분화돼 있으니까 더 많이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네. 각 단체라 그럴까 그 분야별로 다들 틀리니까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아까 모르겠다고 한 거가 이제 정말 장애인들한테 물론 이제 다 각각 틀리겠 정말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 네, 관장님 보시기에 그거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에 대한 예, 관심이 예. 많이 높아지고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정책들도 나오고 네. 이제 지자체도 거기에 이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긴 하는데 사실 이제 장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저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15개의 장애 영역으로 좀 나눠져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네. 뭐 한 번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예, 같아요. 예. 각 그쵸. 영역의 예. 그 장애에 네. 따라서 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각각 다르긴 한데 지금 이제 뭐 좀 한정적으로 좀 말씀을 좀 네네. 드리면 특히 이제 저희 복지관 입장에서 장애인분들을 좀 바라봤을 때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네. 드릴 수 있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분들이 필요한 거는
정말 그분들이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하고 정말 음. 그분들이 원하는 게 네. 이제 무엇인지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분들이 찾아오셔서 네. 정해진 예. 프로그램. 복지에서 본인들이 이제 선택을 네. 하시는 거였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거를 저희가 음. 얘기를 듣고 그분들의 욕구나 그분들의 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복지 서비스를 좀 더 마련을 하고 이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네.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네.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도 이제 와서 제가 어, 이제 내용을 좀 봤을 때 이제 저희 복지관이 앞으로 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동형 복지관에 대해서 얘기를 네. 했는데 좀 공감은 합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그 나가서 예, 직접 예.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형태로 좀 많이 변화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화성시 서부 같은 경우는 조금 지역적인 특색이 광범위하죠. 예,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그분들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저희가 이제 네. 찾아내고 그거를 맞춰서 저희가 서비스를 좀 제공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혹시 이제 복지관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새로 취임하신 지는 얼마 되진 않았지만 네, 지금 현 복지관 상황에서 이제 화성시의 특성에 맞춰서 볼 때 네, 네. 뭐 운영이 어려운 점이나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좀 일이다 어, 싶긴 하지만 네, 네. 네. 사실 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예, 데도 그렇고. 사실 뭐 지방에 가면 네. 정말 네. 그런 지원 자체가 어려워서 사업을 운영하는 게 어려운 게 네. 이제 있을 텐데 사실 이제 화성시는 그런 네.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좀 네.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역적인 특색, 그러니까 좀 넓은 지역에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커져서 이렇게 이제 네. 분포되어 있으시돼 있어서 있다 예. 보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방문하는 게 좀 어려우시고 예. 저희가 셔틀버스를 그래서 5개의 노선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그래도 이런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가장 저희 복지관에서 바라봤을 때는 가장 어려움이 아닐까.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했을 때는 예. 이제 아까 좀 말씀하신 예, 네. 직접 예, 찾아가는 이제 이동형 서비스라든지 찾아가는 아니면 이제 랜선처럼 이제 네. 그분들하고 직접 이제 가서 대면을 하지 않더라도 예. 이제 이런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스마트 복지를 조금 음. 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영향도 좀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화성시 같은 경우 이제 일단 뭐 서울시 뭐 1.4배 항상 이제 표준어로 이렇게 네. 나오는데 그만큼 광범위한데 아직은 행정구역도 이게 이제 구 단위로 된 게 아니라서 도농복합도시에다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광범위한 그런 범위 때문에 아마 그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어떤 프로그램 하면서 뭐 일부 복지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하고 있긴 한데 이제 차량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밀집해서 오라고 해갖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건물도 그렇고 그래서 코로나19 영향도 많이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찾아오기도 했고 집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거점형이나 이렇게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하는 부분들이 방향들을 많이 그렇게 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아무래도 지금 현실적인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찾아가면은 그만큼의 또 인력이 소모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거를 다 감당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은 토로하시긴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쪽은 이제 찾아가는 거나 이동형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뭐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이제 활동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방문 목욕 서비스가 있거든요. 예, 근데 예. 이제 저희가 두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차량으로 직접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을 파견을 해서 이용인 분들 이제 예, 집에서 예.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가지를 좀 네네.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찾아갔다는 거는 어찌됐건 그런 이용인분들 상황에 맞춰서 네. 이제 만약 그분의 그런
목욕을 하기에 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면 저희가 이동 그쵸, 차량으로 서비스를 아무래도. 제공을 하고 예. 만약에 이제 그런 가능하다 그러면 음. 이제 거길 지원해 줄 수 있는 활동사분을 파견을 해서 거기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이제 방안들이 있을 텐데 이제 찾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아까도 스마트 네. 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은 이제 의료도 요즘에 최근에 보면은 예, 이렇게 원격으로 예, 하시는 그쵸. 것처럼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 네, 좀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이제 이런 서비스들은 저희가 좀 더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직은 이제 네네. 저희도 뭐 이게 초기 네네. 단계라고 생각이 네, 되고요. 그쵸. 예. 그래서 하나씩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찾아가는 방향으로 저희도 좀 네,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아까 그 이제 이동 그 서비스 같은 경우 이제 직접 사실 이제 직접 이제 복지관에서 운영하기는 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아까 뭐 재수탁 형식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른 거 할 수 있는 기관한테. 근데 지금은 네. 저희가 그렇게 하고는 예, 있는데, 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저희가 둘 다 운영을 하고 있어서 네. 이거는 이제 좀 상황에 맞춰서 그거를 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상황이긴 한데,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좀 더 대로 이제 확대시키려면은 이제 직접 그걸 할 수는 확대시키려면 없으니까. 그러면 예. 사실 이제 조금 저희 화성시에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 서울시에서는 이제 거점형보다는 좀 더 이제 세밀하게 복지관들을 그쵸. 이제 나눠서 네. 지역의 이제 복지관들이 규모는 작지만 네. 지역에 좀 더 많은 맞아요. 복지관들을 예. 지금 이제 건립하는 쪽으로 서울시는 이제 방향을 잡고 예. 가는 걸로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도 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예. 오히려 더 서비스 제공이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지라고 예. 생각은 하지만 사실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저희가 그- 무시할 수는 그쵸. 없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재원이라든지 예. 그런 게 조금 뭐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네.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에서 정책을 세워서 네. 하는 게 맞죠. 네. 어떤 위스탁 받은 그 뭐지 시험 어떻게 보면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시한부 그런 위스탁을 하면서 그런 것까지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네. 부분들은 아마 이제 이게 복지관 측에서 계속적인 뭐 의원들 통해서 정책 반영해 달라고 그렇게 아마 요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입장에서도 화성시가 이제 지역이 넓으니까 이제 지금은 지역만 넓은 뿐만 아니라 이제 인구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예. 네. 아무튼 그 수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수요자들이 더 많아지게 되니까는 그 부분도 아마 시에서도 장기적으로 아마 정책은 세워야 될 겁니다. 네. 그 부분들은.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복지관 운영 방향성도 제가 쭉 보고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스마트 재활 시스템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네.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모든 이제 복지관들이 이제 기존의 방식과는 이제 다르게 변화돼야 된다는 그런 인식들은 다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시대도 바뀌고 또 그 시대가 바뀌는 시대가 또 복지관들도 변하게 만들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기존에 화성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복지관 운영이 시가 이제 그 시로 이제 그 승격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긴 한데 그동안에 이제 각 요즘에 이제 사회 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복지 협력 그런 그 체계를 이제 구축하려고도 계속 노력하고 있긴 한데 어떤 복지관이 이제 운영하는 데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근접 그런 기관이거든요. 다른 단체들보다도.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아무튼 유석을 맡아서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장기적인 안목에서 아마 복지관에서 정책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라도 제가 몇 개월 동안 하면서 나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나마 이제 관장님들을 뵙게 되더라고요. 다른 때는 뭐 실무자들만 만나고 그러니까 예. 물론 이제 관장님이 중간에 뭐 변경되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이제 역할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아르딘 같은 경우는 뭐 이름의 탄생 배경이야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긴 했지만 처음에는 처음 보는 사람도 조금 헷갈리긴 했어요. 이게 지금 복지관들의 이름들이 독특한 것라기보다도 나름 이제 개성 있게 이렇게 하긴 했는데 뭐 나레올, 아르딘 뭐 하다 보니까 저기는 어떤 복지관이야 막 그렇게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사람들이 좀 혼동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 특히 이제 동탄 같은 경우는 더 그 뭐 아르딘, 나레올 그런 것들이 일반 복지관 이름이 아니라 다른 데도 이름들이 있으니까 좀 혼동되는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시민들에게
한번 알려야겠다 싶어 한번 시작을 하게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올해 이제 또 새로 부임을 하시고 작년에 또 부임하시고 이렇게 아 올해 아무튼 코로나 영향 상황도 아직은 뭐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 여기도 인제 적어 주시긴 했지만 이제 여기 있는 그 화성시가 시민에게 한마디 해 주신 거에 보면 대부분 이제 그 각 뭐 직원이든 뭐 어떤 시민이든 이렇게 각각의 자리에서 예 그렇게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면 된다 인제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잖아요. 어 바라는 점 그럼 이제 한마디라고 불러도 화성시나 시민들에게 바라는 점 인제 아마 그러면 이제 장애인날을 또 앞두고도 또 뭐 다른 여러 단체에서 인제 기관에서 관련된 행사들은 쪼금씩 하고 뭐 기념 행사도 하긴 하겠지만 정작 그래도 어 대놓고 인제 시나 시민들에게 아무튼 바라는 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뭐 공개적으로. 네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르딤이라는 단어 자체 처음에 저도 이게 네. 어떤 복지관이지라고 네. 저도 이제 처음에 아. 접했을 때 그런 예예.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나중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애에 대한 이제 어떻게 인식 개선. 인식이 조금 네. 부족한 부분에서 이게 좀 네. 비롯되지 않았나라는 좀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최근에도 이제 지하철 출퇴근하시는데 좀 불편함은 네네. 드리지만 좀 그 취지에 대해서 그래도 예. 너무 이제 비난만 하시지 마시고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를 조금 같이 공감을 해주시면서 물론 네. 저도 그렇게 이제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를 조금 공감해주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무조건 비난을 하는 것보다는 네.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아르딤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는 이제 장애인 보통 일반적으로 다 장애인 복지관으로 되는데 거의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제 썼다는 건 좀 어느 정도 저도 이제 그런 뭐 이게 복지관이 이렇게 네. 설립이 되는 과정에서 조금 불편한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좀 이해를 하는 그런 좀 기회가 좀 서로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직장인 분들이야 그건 이제 의무 교육으로 장애인 교육을 예. 인권 교육이나 이렇게 받게 되지만 뭐 자영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그런 기회가 좀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후원자분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에 대한 이해가 자기도 처음에는 몰랐다. 하지만 후원을 해주시고 자원봉사를 하면서 본인도 장애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데 직원분들에게 그걸 좀 이해를 시켜주고 싶어서 일부러 후원을 월 단위로 이제 직원분들에게 이제 그 후원을 모아서 이렇게 월 단위로 하는 이유가 직원분들에도 매달 그렇게 이렇게 후원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그쵸. 대한 이제 마음가짐.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지 않겠냐 해서 참 이게 네. 뭐 스스로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좀 조성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화성 시민분들도 앞으로 또 그렇게 더 넓은 마음으로 좀 장애에 이해를 해주시고 함께 조금 그걸 이제 할 수 있도록 좀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전반적인 이제 내용으로 보면 이제 그 일반 시민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그런 개선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말씀하시고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기 사촌 누님 그 장애인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거 볼 때 매년 거기뿐만 아니라 그 인근 제가 거주하는 그 지역의 어떤 분도 그렇게 하셨는데 매번 이게 매년 어떤 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하다못해 이제 같이 걷기 대회도 하고 사회에 이렇게 나오게끔 하는 그런 뭐 캠페인들도 많이 하시고 하셨거든요. 장애인 복지관 하면 이제 시설 자체를 또 이렇게 기피 시설로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아 갖고 그 인식 자체가 저는 그런 걸 생각할 때 좀 많이 개선이 된다고 보는데 한편으로는 그 최근에 최근이 아니지 뭐 그래도 몇 년 됐지 이제 그 유행어가 남사친, 여사친 그런 단어가 있었거든요. 장애인도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람이고 시민이고 친구고. 그러니까 남자 사람 뭐 그런 것처럼 어떤 특별한 뭐
뭐 젠더 그런 말도 나오긴 하지만 어떤 특별한 성이나 어떤 그런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예, 그런 평범한 사람이고 그냥 불편한 사람이고, 예, 우리보다는, 네, 그렇게만 좀 생각해 주고 좀 더 이렇게 자꾸 사회와 어울릴 수 있는, 이제 제가 인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어린이집 그런 교사이긴 하지만 이제 통합 어린이집이거든요. 이제 장애인 있는 아들하고. 처음엔 많이 힘들어하긴 하지만 또 같이 있다 계속해서 있다 보면 서로 간에 인제 이해하게 되고 또 그거에 맞게 내 행동이나 그런 부분도 절제하는 그런 것도 같이 배운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인제 뭐 이름 그런 개선을 인식 개선을 해서 인제 이름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걸 떠나서 이름 그렇게 바꾸는 것보다도 인제 전반적으로 어떤 형태의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말 그대로 사람이고 시민이고 이제 그런 인식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원장님. 예. 이게 이제 수십 년 이렇게 해왔는데도 이게 잘 사람들한테 인식 개선이 쉽지 않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코로나로 많이 위축되긴 했지만 장애인 복지관 이렇게 아르딘 복지관 쪽에서도 자꾸 인제 꼭 인제 뭐 장애인의 날 그런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어떤 장애인과 이제 일반인들이 같이 하는 그런 뭐 인식 개선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꾸 밖으로 노출돼야지 그들만의 또 세계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또 괜히 왠지 좀 이렇게 거부하게 되거나 좀 외면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거든요. 자꾸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같이 접해야 쪼금 더 이해하고 그런 방향성을 갖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인제 대학교 때 보면은 어르신들 장애 가지신 분들 그런 복지관에 가서 사실은 봉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나름 이제 제가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이게 특정 교육학이 아니라 일반 교육학 쪽이니까는 전 분야를 다 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저도 인제 나름 공부하면서 장애인 복지관에 가서도 실습하고 하다못해 유치원 가서도 실습하고 했거든요. 이게 교육 분야가 이제 전반적인 전인 교육을 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서도 자꾸 쪼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예, 자연스럽게. 어떤 뭐 자원봉사나 그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런 인식 개선하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하고 같이 접하게 되면 오히려 좀 더 자기가 익숙해졌는데 자꾸 이렇게 구분시켜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서로 간에 이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아무튼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얘기 와주셔서 오늘도 감사드리고 좀 매번 부족한 이제 부분이 있더라도 네.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무슨 말씀을요. 있는 그대로 그냥 예, 예. 한번 이제 복지관에